자, 우리 페이지 143페이지부터죠. 해제, 해지. 맞죠?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빨리 넘어갈 겁니다. 빨리 넘어가고, 오늘은 특별법을 좀 할 겁니다. 빨리 넘어가고. 뭐 했던 부분이니까. 자, 우리 계약 해제와 해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이 시점에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시점에서 잔금을 지급한다 합시다. 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매도인 매수인에게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중도금을 지급하는 건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 우리 채무 불이행은 세 가지 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 있죠. 뭐죠? 이행지체. 이행지체. 자, 우리 이행지체는 채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까지 다 알으셔야 돼요. 채굴 해야 됩니다. 상당기간 채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이 시기는, 자, 이 시기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로 보다 한원합니다. 한원. 즉,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표가. 소급표가 있습니다. 해제는 보다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로 한원합니다. 해제는. 그래서 소급표가 있고 원상회복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있다. 자, 우리 이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은, 자,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 체결 이후에 불가능한 경우는 불가능.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 우리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유효. 자, 불가능하게 되면은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자,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다, 이행불능이다. 그렇죠. 이행불능. 자, 우리 이행불능은 채굴한다, 안 한다? 채굴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해야죠.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항상 이행지체, 이행불능은 채굴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이거 꼭 같이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원상회복이 있다. 해지입니다. 해제. 자, 보통 우리 해제는 일시적 계약의 해소예요? 계속적 계약 해소예요? 일시적 계약의 해소입니다. 일시적 계약 해소는 보다 해제입니다. 해제. 자, 우리 해지는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합시다. 임대인, 을이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고, 자, 이때 만료가 된다 합시다. 만료 이전에 차임 연체된 겁니다. 자, 차임 연체되면 우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때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렇죠? 채무불이행. 우리 채무불이행자 이행지체다, 이행불이행이다? 이행지체. 채굴한다, 안 한다? 채굴한다. 해제요, 해지예요? 해제요, 해지요? 해지. 해지 및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이처럼 해지는 이때 해지가 되잖아요. 이때는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장래 향하여 뭐다? 소멸합니다. 장래 향하여 소멸한다.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소급표가 없다. 원상회복이 있다, 없다?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원상회복. 이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제와 해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 계약의 해소다, 계속적 계약의 해소다. 계속적 계약의 해소가 해지입니다. 해지. 그래서 그 해제와 해지를 잘 구별을 해 두시고, 자, 145페이지.
우리 법정 해제권 발생,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이행불이 있고 제9에 보면 채무가 필요 없는 경우 있죠.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채무가 필요 없는 경우. 이행불능은 잘 알아주시고. 자, 전에 뭐 다 했던 부분이니까. 자, 146페이지 해제권 행사입니다. 해제권 행사. 우리 해제권 행사에서 자 4번, 5번 보시면 그 중요합니다. 해제권 행사 동그라미, 해제권 소멸 동그라미. 자, 이 소멸은 해제권 포기를 뜻합니다. 해제권 포기. 자, 146페이지 제 상단에 네모박스 4번, 5번 있죠? 동그라미. 그 해제권 행사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해제권 소멸 동그라미. 소멸은 해제권 포기입니다. 자,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 뭐다?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X 자동차에 있다 합시다.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공유로 하고 있다 합시다. 공유. 자, 매매계약, 정과 매매계약체를 한다 합시다. 매매. 그럼 정이 해지하려면은 병한테만 해제 행사권 행사하면 된다. 전부 해야 된다. 전부 해야 됩니다. 전부. 또 이 공유자가 해지하려면은 한 사람만 해지하면 된다. 아니면은 전원이 해야 된다. 전원이 해야 된다.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원이 해야 된다. 자, 소멸은 해제권 포기잖아요. 그렇죠? 해제 포기입니다. 소멸은 자, 공유자가 한 사람이 해제 포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또 정이 누구한테만 병한테만 뭐다? 해제권 포기를 행사해도 뭐다? 나머지 사람한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행사와 소멸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47페이지 제3자 보호 규정입니다.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잖아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제3자 보호 규정은 선이 제3자한테만 보호되죠. 선이 제3자한테 보호됩니다. 자, 근데 해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보다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보호됩니다. 해지에 있어서 이 제3자 보호입니다. 자, 원칙입니다. 원칙.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까지 해줍니다. 매도인, 매수인. 다시 병에게 전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 그 후에 이 매매 해제 사유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해제. 자, 이 을이 병한테 매매한 거는 즉 완전한 병이 완전한 등기에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때는 해제 전입니까? 해제 후입니까? 해제 전이죠. 이처럼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선이 악이 불문하고 뭐다? 제3자는 보호된다는 거. 자, 이처럼 매매를 한다든지 또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또는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또는 가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임대차 계약체를 한다든지. 자, 임대차 계약체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을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병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뭐다? 제3자입니다. 그래서 선이 악이 불문하고 뭐다? 보호된다는 거, 보호된다. 이처럼 147페이지 제3자를 봅시다. 제3자 보호. 147페이지. 자, 해제 효과는 첫 번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권리는 완전한 권리를 뜻합니다. 그 완전한 권리란 것은 등기를 한다든가 동사의 경우는 물건을 인도를 받는다든가 처럼 완전한 권리를
완전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그래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 그렇죠? 처럼 새로운 계약 체결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은 저당권을 취득하고 전세권은 전세권, 가등기는 가등기, 임대차는 임대차. 이처럼 해지의 제3자 보호권은 원칙은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은 제3자에서마다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거. 자, A의 규정입니다. 자, 또 하나에 보면은 채권자 정의 가함량 경우도 이 정도 제3자에 해당됩니다. 제3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후에 저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매수인이라든지 저당권자라든지 전세권자라든지 가등기권자라든지 임대차계라든지 임대차계는 주의할 점은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다 등기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A적으로 예외.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해줍니다. 매도인, 매수인. 자, 이때 매매 해제 사유가 발생합니다. 해제. 두 번째 해제입니다. 먼저 해제합니다. 해제. 자, 해제가 되면은 갑은 등기하지 않아도 회복하죠? 등기하지 회복합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회복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말소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소를 구하지 않는 사이에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세 번째, 매매하고 등기한 겁니다. 등기. 자, 이 제3자는 해제 전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에요.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에요. 해제 후, 2번, 3번, 해제 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죠. 자, 이때는 제3자는 선의만 보호합니다. 선의만 보호. 이때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보호하지만은 이때는 선의만 보호된다는 거, 이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제3자 보호. 그래서 잘 알아서 원칙과 예외 규정을 알아두시고, 우리 147페이지 있죠? 우리 140 제3자가 아닌 경우, 제3자가 아닌 경우는 영어가 몰라도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채권 양도 양수 나오면은 채권 양도 있죠? 매매대행책은 채권 양도 밑줄, 채권이 양도. 이 경우 무조건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시방물 등기가 없어요. 채권 양도는. 그렇죠? 자, 이 때문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도 보면은 이 보면 채권의 양수, 그러니까 양도 양수한 거죠, 채권 양수 밑줄 것이고. 이것도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가 아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이 채권 자체를 압류하는 것. 우리 채권을 압류해도 등기를 하지 않아요. 압류한다는 것은 제3자한테 그 결정문이 송달되는 것 뿐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공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닙니다. 이처럼 채권을 압류한다든가 뒤에 전부 이게 다 몰라도 됩니다. 채권의 압류, 채권 양도, 채권 양수 이런 단어. 자, 네 번째 보면은 등기 청구권 밑줄. 자, 우리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 취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아파트 분양 신청권이 전전 매매된 경우 이때도 등기가 안 돼 있죠? 이때는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가 아닙니다. 자, 5번 보면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마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도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등기되지 않는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경우죠. 이때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구별은 됩니다. 어려운 점 없습니다. 자, 148페이지 봅시다. 매매입니다. 자, 우리 매매 예약을 볼까요? 우리 매매 예약은 장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즉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속을 우리가 말한다. 매매 예약이랍니다. 매매 예약. 이 매매 예약은 채권계약입니다. 매매 예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물권계약이 아니에요. 채권계약입니다. 이것도 문제 나왔었죠? 채권계약입니다. 채권계약이다.
자, 두 번째,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나 간섭이 없는 한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 가로 하십시오. 일방 예약으로 뭐한다? 추정 동그라미. 자, 일방 예약이라는 매매 예약 완결권을, 즉 매도인 매수인 두 당사자가 하는 것은, 두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쌍방 예약입니다. 두 당사자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일방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일방 예약입니다. 자, 세 번째, 본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일방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예약 완결권에서 디귿번이 중요합니다.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뭐다?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자, 주의할 점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즉, 나중에 뭐다? 매매 예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법원이 먼저 뭐다?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안 했는지 뭐다?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주의하십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을 인도받아도 뭐다? 소멸합니다. 자, 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을 인도받아도 소멸합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점유하고 있으면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을 인도받아도 뭐다? 소멸한다는 거. 자, 그 밑에 조그만 박스 매매 계약 비용이 있죠? 계약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자, 계약과 관련된 비용은 당사자 균분합니다. 균분입니다. 계약과 관련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한다는 거. 그래서 대체적으로 측량 비용이라든지 감정 비용이든 감정비죠. 자, 두 번째 보면은 자, 이행에 관한 비용, 이행 동그라미. 이행에 관한 비용은 뭐다?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등기비용. 등기비용은 이행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한 비용, 이행에 관한 비용 반드시 구별하시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우리 매매 효력 보면은 과실의 기속이 있죠. 우리 과실, 매수인이 과실 수취하는 경우 어느 경우다? 자, 대금을 지급할 때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두 번째, 자, 대금을 지급할 때 첫 번째 목적물 인도받는, 두 번째마다 대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 인도받지 않았지만 대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도 과실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이 수취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 대금도 납부하지 않고 목적물도 인도하지 않는데 소유권 이전 느끼를 받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느끼 받은 경우는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이 수취한 게 아닙니다. 매도인이 수취한다는 그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있는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대금 지급 시기와 대금 지급 장소가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대금 지급 시기입니다. 자, 매수인의 의무 이행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매수인의 이행 의무 기간, 의무 이행 기간은 매수인의 의무 이행 기간마다 매매 대금이죠. 그 매매 대금에 대한 지급 기일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매도인의 의무 이행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추정한다는 거예요. 매수인의 의무 이행 기간도 이 매도인의 의무 이행 기간으로마다 추정한다. 자, 두 번째,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대금은 원래 매수인이 어디 가서 변제를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채권자 주소지. 채권자 주소지입니다. 채권자 주소지. 자, 그렇지만은 그 두 번째 문제 잘 나옵니다. 매매 계약상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매매 계약상의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뭐다?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목적물 인도 장소입니다. 채권자 주소지 아니라 목적물 인도 장소입니다. 그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한번 봅시다. 계약금 계약. 우리 계약금 성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증약금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증약금. 두 번째, 해약금 성질을 가지고. 세 번째, 유약금 성질을 가질 수 있죠. 우리 계약금은 항상 증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우리 계약을 체결하면 증표 역할, 그 계약금은 증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항상보다 증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표입니다. 증표. 자, 우리 이제 해약금에 관련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해약금 규정은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이행착수를 합시다. 이행착수. 이행착수란 거는 매매계약의 일부를 이행한다는 거예요. 계약금만 줘서는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계약금 외에 일부를 이행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거다.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 이행착수입니다. 자, 이처럼 매매계약이 체결하고 이행착수 전입니다. 이행착수 전. 이 시기는 채무불이행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매수인의 채무불이행과 전혀 상관없이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채무불이행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누군지 해지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원상회복 문제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우리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해제 의사 표시를 하고 뭘 해야 됩니까?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됩니까?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까? 약정된 계약금이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500만 원만 지급한 거예요. 500만 원만. 그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500만 원에 대한 배액만 지급하느냐, 아니면은 약정된 계약금 1,000만 원을 배액을 지급해야 되느냐?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입니다. 실제 교부하는 금액의 배액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다.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하고 포기하고 뭐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 실제 교부하는 금액이 포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약정된 계약금 배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 해서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매수인은 뭐다? 해제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포기 의사까지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해제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는 거. 포기 의사까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한 해약금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표시 얼마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또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150부터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이 있는데, 작년에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이 2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3문제 정도. 그래서 한 문제 나오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한 경우가 많고, 포기한 것보다도 시험 직전에 외우셔야 돼요. 지금 당연히 외워도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굳이 염려하지 마시고, 올해는 또 안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작년에보다 2문제 정도 나와가지고, 안 나온 게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하고 넘어가고. 자, 환매를 봅시다. 153페이지 환매. 자, 환매 그 그림을 보시면은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동시에 환매특이가 된다. 다시 일정 기간에 다시 매수하기로. 이처럼 매매와 동시에마다 환매특이가 해야 된다. 그리고 마다 매매에 관련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매특약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 갑이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을에게 이제 뭘 해야 돼요? 을이 갑한테 지급했던 그 매매대금과, 그렇죠? 매매대금과 또 을이 갑한테 매수했던 그 매수인이 부담했던 그 매매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전부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우측에 보면은 이 환매특약을 보면은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뭐 한다? 동시에 해야 된다. 또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은 당연히 이 환매특약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효 취소가 됩니다. 영향을 미친다. 자, 왼쪽에 있는 박스 4번을 보면 환매기간입니다. 환매기간. 자,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는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입니다. 이러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연장의 특약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환매기간이 정하지 않았으면 몇 년을 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번다. 그것만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교환입니다. 154페이지. 자,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재산권 이전, 금전 이외 재산권이다. 금전 이외 재산권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5번 보면은 노무 제공이라든지 이르 완성 등은 교환 목적이 아닙니다. 교환 목적이 아닙니다. 이르 완성이라든지 노무 제공은 일화무당 교환의 목적이 아니다는 거. 자, 두 번째 보면 전형계약, 낙성계약, 근로시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일시적 계약입니다. 작년에 이게 계속적 계약이라고 이렇게 문제 나왔었죠. 틀립니다. 일시적 계약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한 3, 4번 중요합니다. 3, 4번. 쌍무계약에 동시 항변권이라든지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교환도 동시한 항변권이라든지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 자, 네 번째, 매매계약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법리도 적용됩니다. 즉, 하자담보 책임보다 준용됩니다. 하자담보 책임도 준용된다. 3, 4번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갑과 그 그림 봅시다. 갑은 A 아파트를 이전하기로 하고, 을은보다 B 임야를 이전하기로 했는데, B 임야가 부족합니다. 금액 목적물 내지 재산권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습니다. 그 외 A 아파트와 균등하면서 1억을 더 보충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원칙은 금전을 지급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금전 외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했잖아요. 이 경우는 교환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성립됩니다. 이처럼 목적물 내지 재산권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아서 그 차액을 보충하는 경우도 교환으로 본다 한다? 교환으로 본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 이제 기출지문 보시고, 자, 우리 임대차. 임대차는 그 밑에 우리 존속기간을 봅시다. 존속기간. 우리 존속기간도 항상 혼동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몇 가지 비교해서 정리해 봅시다.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정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 지상권 존속기간 정하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최단기간. 최단기간은 경관 건물은 30년, 수목은 30년, 그의 건물은 15년. 최단기간입니다. 최단기간. 기간이 정해서 뭐다? 최단기간입니다. 전세권은 항상 뭐다?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소멸 통과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효력은 6월이 경과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임대차. 우리 임대차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과할 수 있죠?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것도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근데 효력은 임대인이 할 때는 언제? 6월. 임차인이 할 때는 언제? 1월. 1월입니다. 동사는 5일이고. 자, 주택임대차, 이제 우리 배우지만은, 주택임대차. 상가금 임대차. 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언제든 뭐 할 수 있다? 최단기라고 최단기간. 최단기라고 합니다. 기간이 정하면 최단기라고 한다. 우리 최단기가 몇 년이다? 2년입니다. 2년입니다. 2년이다. 최단기가 2년이다. 우리 상가금도 뭐다? 최단기가. 최단기가 몇 년이다? 1년입니다. 최단기가 1년. 이렇게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혼동이 되잖아. 나중에 이제 글 정리할 단계가 있어요. 그때 딱 정리해야지. 이거 정리 안 하면은 시험 직전 가면은 알고도 혼동돼요. 그렇죠?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건 다 읽어보시고 157페이지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이 부속물 매입 청구라든지 지상권 외수 청구라든지 비용사항 청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158페이지 보면은 그 기출 조문이 있고 그다음 159페이지 보면은 비교 있습니다. 비교 159페이지 159페이지 봅시다. 159페이지. 자, 비교에서도 문제 잘 나오고 또 독자적인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봅시다. 우리 비용사항 청구는 주체는 우리 비용사항 청구는 필요비 유익비죠. 주체는 모든 임차인, 건물, 공작물, 토지 임차인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다 해당된다. 자, 그렇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로 임차인입니다. 그렇죠?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차인은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지상물 매칭은 당연히 뭐다? 토지 임차인만. 토지 임차. 좀 주체가 다르다는 거. 자,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 우리 필요비는 당연히 목적물 보존에 관한 비용을 지출했을 때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테 청구할 수 있고, 자, 부속물 요청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뭐다? 그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라든지, 두 번째, 동의를 받아서 뭐다? 설치한 경우. 동의를 받아서 설치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한 경우. 두 가지. 계약갱신 청구는 요건이다?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갱신 청구는 요건이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지상물 매청구는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뭘 먼저 해야 된다?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된다. 계약갱신. 그 계약갱신에서 임대인이 거절하면은 비로소 뭐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청구 시기도 이제 다르죠. 필요비는 종료 전, 종료 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유익비는 언제? 종료 후에 청구해야 된다. 종료 전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라든지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야 된다는 점. 이 공통점이죠. 자,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비용사항 청구는. 언제? 자,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는 날부터 몇 월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6월 이내. 이거 한번 문제 나왔었죠? 가로 이렇게 돼서 6월입니다. 6월. 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 우리 필요비 유익비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나올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무 불이행 연체가 됐다 하더라도, 차임이 연체됐다 하더라도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라든지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다? 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 자, 권리 성격입니다. 비용사항 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자, 그렇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보통 우리 차임 증감 청구권 있죠? 이런 것들. 불리기는 청구권으로 불리지만은 성질은 뭐다? 형성권입니다. 강행 규정 여부입니다. 우리 비용사항 청구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의사표시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라든지 지상물 매수 청구보다 가행 규정이라는 거. 자, 일시사용 임대차. 자, 예를 들어서 펜션 한 며칠 동안 우리 임대차인 경우죠. 일시사용 임대차인 경우는 비용상환 청구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부속물 매수 청구라든지 지상물 매수 청구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시 임대차의 경우. 자, 유치권 행사 여부입니다. 우리 필요비 유익비 지급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가장 전형적이죠. 근데 우리 부속물 매수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서 상대방이 뭘 않는다 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마치고 특별법 합시다. 166페이지. 우리 민사특별법. 우리 민사와 관련된 특별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 시험과 관련된 민사특별법은 이제 이 6개 법률이 시험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이 부동산 신용법이라든지, 두 번째 가등기 담보법이라든지, 주택임대차, 상가금 임대차, 그 다음에 집합금법 6가지 법률입니다. 각 한 문제씩 나옵니다. 문제반은 2문씩 나온 경우가 있죠. 6문제 나오니까. 전에는 25회 때부터 27회까지는 이 부동산 신용법이 2문제 나오다가 작년에도 주택임대차법이 2문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어떤 게 2문제 나오든 일단 다 해두셔가지고, 특히 이 부동산 신용법과 이 가등기 담보법은 이제 물권법과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물권과 관련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 임대차보호법, 뭐가 우리 민법상 임대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167페이지 봅시다. 주택임대차. 우리 임대차와 관련된 그 목적물을 사용시익한 거잖아요. 그 임대차와 관련된 우리 민법과 특별법에 한번 봅시다. 우리 민법에 민법은 전세권, 임대차가 있고,
뭐 임대차보다 뭐 임차 뭐 어떤 그 목적 어떤 물건을 부동산보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러한 법리 우리 민법에는 전세권과 임대차가 있고 자 우리 민법상 이 임대차 우리 전세권은 등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권리와 비교해서 선순위면은 항상 보다 보호받습니다. 그렇죠? 또 공시 방법이 있고 자 근데 이 임대차는 공시 방법도 없고 제일 먼저 거주를 하고 그 후에 또 소유자가 뭐다 저당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이 실행되잖아요. 그 저당권이 실행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거주한다 하더라도 이 임대차는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호할 수 후순위입니다, 항상. 즉, 그래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법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후순위다 보니까 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등기 청구권 있지만은 등기 협력 청구가 있지만은 임대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특별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이제 태어난 겁니다. 이 주택임대차법은 반드시 뭔만? 주택만 해당되는 겁니다. 상가건물은 상가건물만. 근데 우리 임대차는요, 주택이든 상가든 뭐다 토지든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자, 우리 특별법과 일반법, 우리 이 민법은 일반법이죠. 자, 이 임대차와 특별법은 어떤 게 우선한다?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만약 특별법 없으면 이 임대차를 준용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우리 전세권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167페이지 이제 주거용 건물 한번 봅시다. 주거용 건물. 일반적으로 사람의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용입니다. 두 번째, 공구상 표시가 아니라 뭐다?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뭐다? 정한다는 거.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구상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소매점이라 되어 있어요. 공구상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뭐다? 사용은 주거를 사용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 이처럼 공구상 표시가 아니라 뭐다?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는 거. 자, 미등기 건물이든 모가 건물은 다 적용된다는 거. 적용된다. 자, 네 번째 보면은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매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채국가 매수인에 불과한 자는 이 임대차 한 경우는 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직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낙찰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임차인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존속기간을 봅시다. 자, 우리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이었습니까? 최단기간? 2년. 자, 그런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겁니다. 2년 미만으로, 자, 1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1년 계약. 1년 계약 체결하면은 우리 임차 입장에서는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뭐다? 1년 더 살 수 있고, 그렇죠?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임차인을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되면 이 기간과 관련되면 누구 위주로 생각하면 된다? 임차인. 그렇죠? 임차인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예요? 2년이라고. 자, 그래서 1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1년 계약 체결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우리 최단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1년 더 살아. 라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다. 최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주의하시고. 자, 갱신이 있습니다. 갱신. 우리 법정 갱신과 약정 갱신과 법정 갱신이 있습니다. 법정 갱신. 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만료를 합시다. 만료.
임차인, 임대.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 계약을 갱신하려면 우리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려면 언제까지? 임대차 만료 6월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1월까지 뭘 해야 된다? 갱신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갱신을. 만약에 이 기간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뭐다? 약정 갱신. 그렇죠? 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거나 또 변경하지 않으면은 즉 차임을 올린다든가 또 보증금을 인상한다든가 변경하지 않는다든가 이처럼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뭐 해야 된다? 이 기간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다?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저희 임대차 동일한 조건 됩니다. 자, 이때 기간은요. 최단기간입니다. 최단기간. 최단기간. 몇 년을 본다? 2년을 본다. 최단기간을 봅니다. 최단기간을 본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 만료 1월까지. 그렇죠? 1월까지. 근데 이 임차인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제 저도 상담 많이 받는데 그 1월 이내에 뭘 해야 된다? 만료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발 동동거려 2년 또 살아야 된다고. 이사 가야 되는데. 응? 또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까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 하지 않으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처분에 따라서 임차인 2년 산다고 하면 2년까지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보기 싫어도 뭐다? 같이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1층, 2층에. 그러니까 반드시 임대인은 뭐다? 내보내려면은 임대차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반드시 뭐다? 계약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단 하루라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뭐다?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해야 된다. 근데 임차인이 1월까지 해야 되는데 1월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발 동동 구를 사람이 있어. 발 동동 구를 필요 없어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단 해지율은 언제 발생한다? 3월 후에 해지율액이 발생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3월 후에 해지율액이 발생한다. 자, 그 밑에 3번 보면은 방금 3번 법정 임대차 있죠? 법정 임대차.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뭐다?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뭐다? 법정 임대차입니다. 자, 그 우측 보면 3번. 자, 임차인이 당연히 원칙은 자연이잖아. 그쵸? 사람이어야 되는데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인은. 자, 그렇지만 애적으로 보다 두 가지의 경우는 적용됩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다. 이때는 이제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이제 직원이 뭘 해야 된다? 주택을 인도받아야 되고, 저 직원 명의로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 돼.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은 누가 하고? 회사가 하고, 법인이 하고, 그렇죠? 두 번째, 주택 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보다 임차인이 법인 경우도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168페이지부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배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중요합니다. 대항력 먼저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이 전입신고할 때 뭘 받아요? 확정을 받잖아요. 확정자 꼭 받아야 돼요? 네. 아니, 안 받아도 되긴 성질이 다르다고, 효력이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은 전입신고할 때 같이 이제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서 그렇지, 그렇죠? 전혀 효력이 다릅니다. 자, 우리 대항력은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경매가 됩니다. 경매가 되면은 대항력이 존재하면은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낙찰자한테. 지금 매수인한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찰자한테 대항한다는 거는 목적물을 인도를 해주지 않고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차 기간 만료까지 계속 뭐다? 점유하겠다는 거예요. 점유. 계속 점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보증금은 낙찰자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자, 배당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뭐다? 낙찰자한테 대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선순위다 그러면은 선순위는 난 이사 가면 안 되는데 이사 갈 수 없다 한다면은 계속 뭐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 배당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경매 때 배당료 할 필요 없습니다. 배당료 할 필요 없습니다. 배당료 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이 낙찰자가요, 선순위 임차인 있잖아요. 선순위 임차인 있으면은 물건 명세를 봅니다.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인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배당료 하지 않는다면은 낙찰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임차인은 나한테 대항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다 경매에 참여합니다. 만약에 그걸 공개하지 않고 경매에 참여하면 이중으로 배를 지급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뭐다 보증금만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잘 해야 된다고. 그때 물건 명세자마다 배당료 하지 않았으면 선순위 임차인이고 배당료 하지 않았으면 낙찰자는 뭐다 반드시 임차인이 자기한테 대항하겠다고 이렇게 알고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대항력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자, 이때 확정일자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확정일자 전혀 상관없습니다. 확정일자 전혀 상관없고 뭔만 있나요? 전입신고. 자, 우리 대항력 시점 문제. 자,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앞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대항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대항력 시점은 두 가지. 부동산 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 부동산 인도와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입니다. 이 부동산 인도와 전입신고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입니다. 0시 어뢰가 발생합니다. 0시 어뢰가 발생한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전입신고 먼저 해야 하네요. 먼저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사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3월 15일 날 전입신고하고 부동산 이사 날은 3월 30일 날 3월 30일 이사를 했다 합시다. 자, 이때 3월 30일 이삿 날 임대인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3월 30일 날. 자, 그러면 이 저당권과 이 임차인이 누가 앞서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죠? 비교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임대차는 어떻게 비교한다? 부동산 인도와 전입신고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입니다. 나중에 일자죠? 30일이죠? 그 다음날 0시입니다. 그건 언제죠? 3월 31일입니다. 그럼 3월 31일과 이 저당권 비교하면 누가 앞서요? 저당권이 앞섭니다. 만약에 이 저당권이 3월 31일이라면요. 누가 앞서요? 같이 날짜가 같네? 응? 그럼 동순이에요? 아니다. 이건 0시잖아요. 0시. 이 저당권은 9시 돼야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앞서요? 임차인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처럼 다른 물건과 다른 권리와 비교해서 앞서면은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항력은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낙찰자한테 대항해서 계속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한테 보증을 받겠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그래서 낙찰자는 입찰에 참여할 때 그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우선 변제 봅시다. 우선 변제는 쉬었다 합시다.